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왜 이렇게 정신없지? 하고 느끼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확 커진 걸까요? 오늘 저희는요, 120년이 넘는 아주 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VIX 동적 해지 있잖아요. 그게 적용된 CBVR 전략이 어떻게 CBVR 2.0으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핵심 철학, 확장성, 그리고 재기적 강화, 이걸 오랜 기간 실제 시장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 주가지수, 변동성 지수 이런 걸로 단계적으로 증명해 왔는지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단순히 뭐 전략 소개, 이게 아니라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딱 검증되는지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120년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장 변동성의 진짜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CBVR 전략이 초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가고 또 안정성은 어떻게 검증받고 마침내 그 VIX 동적 해지를 통합한 CBVR 2.0으로 발전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랑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시장의 특징인 단기 발작형 위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식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 변동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20년 S&P 500 데이터로 보면 이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변동성의 크기 자체는 뭐 대공황이나 오일 쇼크 같은 과거 위기 때보다 특별히 더 커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체감하는 불안감이랑은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변화는 변동성의 수준이 아니라 속도와 성격이 있었어요. 정보가 뭐랄까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충격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반영됐다가 또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길고 깊은 장기 침체형 이거보다는 짧고 강한 충격을 딱 주고 빠르게 회복하는 단기 발작형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 거죠. 단기 발작형이요. 네, 그 VIX 지수 급등하는 게 이런 순간적인 공포를 반영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 그러니까 후행성 지표니까요.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 빨라진 속도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아,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속도가 빨라졌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CBVR 같은 전략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을 증명해 나간 건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속도, 그리고 단기 발작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가 CBVR 전략 진화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 거죠. CBVR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인데 그 발전 과정 자체가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가 내세운 확장성 그리고 재귀적 강화라는 철학을 데이터로 입증해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처음에는 한국 시장 그 코덱스 200 ETF에만 적용했었죠. 레버리지 없이 인버스 ETF만 활용했고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고요. 다음 단계가 바로 확장성 증명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QQQ ETF까지 전략을 확장 적용한 거죠. 이때는 2배 레버리지 ETF랑 1배 인버스 ETF를 써서 4대 6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습니다. 이게 2025년 6월 7일 기준인데요. 그 결과로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32.29% 나왔고 최대 낙폭 MDD는 마이너스 19.98%를 달성했습니다. 와, CAGR 32%요? 네.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이고 MDD는 투자 기간 중에 가장 크게 손실이 났던 비율인데 이 숫자는 그러니까 고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위험은 일정 수준 아래로 관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인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별도로 뭐 자산 배분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두 개 주가 지수만으로 이런 안정성을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보통 안정성 하면 복잡한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결과를 통해서 잘 설계된 전략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게 바로 안정성 증명 단계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재귀적 강화 단계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VXX 동적 해지를 도입한 CBVR 2.0 이게 탄생한 거죠.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요. 네, 이 재귀적 강화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부 위협 신호, 예를 들어 VXX 급등 같은 것만 보고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 시스템 스스로의 상태, 뭐랄까 자기 건강을 먼저 진단합니다. 내 성과 추세가 지금 좀 꺾이고 있나? 하고 누적 수익 2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하락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거죠. 아, 자기 상태를 먼저 본다? 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될 때 동시에 외부에서 큰 위험 신호, 그러니까 VXX가 5일 동안 20% 이상 급등하는 신호가 감지될 때만 딱 그때만 VXX 해지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일종의 자기인식 시스템인 셈이죠. 스스로를 진단해서 방어 시점을 결정한다.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보통 해지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일반적인 그런 해지 비용 없이 오히려 연평균 수익률 JGR이 약 1%피 정도 소폭 상승했고요. 최대 낙폭 MDD는 마이너스 16.74%로 이전보다 더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해지를 했는데 수익률이 오르고 MDD는 줄었다고요? 네, 심지어 해지 성공률도 50%에 달았는데 이게 단순히 손실을 막는 방어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수익에도 기여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외부 요인을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스스로 배우고 강화하는 그 재규적 강화 철학이 실제로 구현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랑 상세 데이터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의 문서 저장소나 유튜브 채널에 잘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우리는 시장 변동성의 진짜 모습이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속도의 문제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CVVR 전략이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성과 재규성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CVVR 2.0까지 진화해 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VIX 동적 해지는 재규적 강화라는 철학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CVVR 2.0은요. 시장 예측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변동성의 속도가 빨라진 이 현대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예측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전략 설계라. 이게 어쩌면 미래 투자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기인식과 적응의 원리를 여러분의 학습이나 일상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